레시테이션 6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프로시저 콜과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 일부를 커버할 거고요. 인스트럭션 셋에 대해서 따로 내용은 준비한 게 없지만 중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질문이 많았던 부분 중 하나를 갖다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어드레싱 모드에서 값과 주소의 구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값과 주소를 구분해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둘 다 똑같은 비트 레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그 값과 주소가 그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구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레지스터 혹은 메모리에 하는 그 값을 읽어서 사용하는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갖다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상수로 들어있는 값이 가령 1 같은 값이면은 다가 첫째로는 그냥 뭐 사칙연산의 도구로 사용을 한다던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이거를 가지고 메모를 읽는다던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둘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1만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고 이 값을 사용하는 전이 만약에 add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연산이 되는 거고요. 혹은 메모리로부터 읽어오는 move mr 뭐 이런 것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값을 읽어오게 되는데 물론 여기서도 어드레싱 모드가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걸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써져 있으면 무조건 얘는 숫자 1이고요. 근데 이 똑같은 숫자 1이 주소로 쓰여서 그 값을 읽고 싶다 이러면은 반드시 조금 헷갈리지만 그냥 1만 써져 있게 되겠죠. 달래 표시 없이. 그냥 1이 써져 있게 되면은 이거 뒤에 오프셋이 생략됐을 뿐 여기에 1만큼을 갖다가 더해서 그 주소에 있는 값을 읽어온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주소인지 값인지 혹은 뭐 주소를 값처럼 부를 수도 있죠. 그냥 뭐 0x 몇몇몇 해서 주소가 있는데 그거에다가 3을 더하든지 혹은 심지어 맨 끝자리만 취하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일반 사칙연산 대상처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딱히 구분하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둘을 구분하실 때는 어드레싱 모드에 주목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로드 이펙티브 어드레스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무브큐에서 메모리를 읽어오는 어드레싱 모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메모리를 읽어온 값이 레지스터에 들어가게 되겠죠. 반면에 로드 이펙티브 어드레스는 이 소스가 무조건 메모리를 읽는 어드레싱 모드라는 가정 하에 주소만을 얻어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은 로드 이펙티브 어드레스는 소스가 메모리를 읽는 어드레싱 모드가 아니면 작동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드 이펙티브 어드레스는 반드시 메모리 어세스랑 같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경우에 주소를 읽어오는 연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시저 콜로 들어갈게요. 이제 이 그림은 수업 시간에 등장했던 스택 프레임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콜 전후 혹은 그 콜이 함수 실행이 다 끝나고 나서 리턴할 때 어떤 동작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스택 포인터를 갖다가 조작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반드시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RSP 그러니까 스택이 밑으로 자라나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것뿐이고 이 동작이 언제 들어가는 컴파일러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함수를 부르기 전에 그 아규먼트들을 저장을 해둬야 하고요.
보통은 이제 RDI나 RSI 같은 걸 사용을 해서 6개까지 레지스터 위에 올린 다음에 함수 콜을 하면 되지만 아규먼트가 7개 혹은 그 이상인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면 스택도 사용해서 아규먼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아규먼트를 다 세팅한 다음에는 현재 상태를 저장하고 부르기만 하면 되죠. 현재 상태를 저장을 하는데 이게 콜러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것도 있고 콜리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콜러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은 일단 콜러 세이브드 레지스터가 있겠죠. 레지스터에 있는 값 중에 여기에 있는 값들은 함수가 일단 불리고 나면 마음대로 조작을 해도 되도록 불려지기 전에 저장을 끝내 놓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인스트럭션을 따라서 될지를 좀 뒤에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를 바꿔야 할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가 위에서부터 쭈루룩 실행이 되다가 콜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함수가 있는 어셈블리 그 주소로 가서 다시 실행을 해야겠죠. 그 주소를 바꾸는 일을 갖다 프로그램 카운터를 바꾼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 역시 상태의 일부,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그 실행해야 할 인스트럭션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이 되고 나서 프로그램 카운터를 실행하려는 함수가 있는 곳으로 바꿔주면은 그대로 이제 함수가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이 둘을 묶어서 콜이라고 부릅니다. 콜이 일어난 이후엔 커런트 스테이트, 그러니까 아까 콜리가 아닌 콜러가 가지고 있던 커런트 스테이트 중에서 나머지 레지스터들, 그러니까 컬리 세이브드 레지스터들을 갖다가 저장을 하죠. 네, 그리고 특이사항이라면 여기에는 프레임 포인터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스택 프레임에 지금 방금 콜로 여기까지 스택 포인터가 내려왔는데 여기에 추가로 프레임 포인터, 즉 이 콜러의 스택 프레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여기쯤을 가리키고 있겠죠. 이거가 저장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어디까지 옵셔널입니다. 이게 왜 굳이 저장이 되어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프레임 포인터가 시작이 되는 그 주소를 저장을 한다고 하면은 RSP가 여기로 돌아가더라도 원래 내가 어디서부터 스택이 시작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장을 했다가 꺼내는 식으로 프레임 포인터가 원래 여기 있었지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를 저장을 하는 일은 다 끝났고요. 로컬 베리어블, 그러니까 함수가 실행될 이제 배경들을 쌓아야 하는데 이거를 레지스터에 쌓을 수도 있고 스택에 쌓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레지스터는 아규먼트로 쓰이지 않은 레지스터라면 어떤 레지스터든 될 수가 있고요. 물론 스택 포인터를 저장하는 RSP나 이런 것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스택에 저장되는 애들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완료가 됐으면은 앞서서 실행되던 함수의 모든 상태를 저장을 했고 실행될 배경도 마련을 했으니까 답을 하면 됩니다. 이 할 일을 모두 끝나고 저장을 했을 때 이제 리턴을 해야겠죠. 리턴이 저희가 C에서 쓰던 것처럼 값을 반환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기보다는 특정 레지스터에 반환해놓고 나는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어셈블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RAX 레지스터가 리턴 값을 저장을 하죠. 그래서 리턴 밸류를 반드시 RAX의 어떤 방법으로든 뭐 무브를 통해서 넣든 아니면 여기 레지스터에 직접 연산을 해서 넣든 셋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를 갖다가 옮겨서 가령 로컬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함수가 종료됐을 때 더 이상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스택 포인터를 갖다가 위로 올려주기만 하면 얘들은 자동으로 날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들을 갖다 스택에서 제외시켜줘야 되고요. 그래서 베리어블들을 레지스터
저장된 것이 있다면 뭐 날려줘야 하고요. 뭐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다음에 저장된 상태를 복구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saved 레지스터들을 갖다가 스택에 저장돼 있던 걸 모두 다시 팝해줘서 다 불러와서 레지스터로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RBP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고, 여기까지 왔으면 리턴 어드레스가 바로 위에 있죠. 이거를 불러와서 PC에 다시 넣는 것,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인스트럭션 그 주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리턴이라 부릅니다. 자세한 그 회로 레벨에서 어떻게 콜과 리턴이 동작을 하는지는 아마 다음 시간쯤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리턴이 일어나고 나서는 여기, 그러면 우리가 함수가 실행을 하기 전에 아규먼트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만약 7개 너머로 아규먼트가 쌓여서 여기 있다면은 뭐 뽑아줘야 되겠고요. 이거는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RSP를 위로 올려주기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저장해뒀던 상태들, 뭐 콜러 세이브드 레지스터 역시도 그 함수 콜 리가 마음껏 실행될 수 있도록 저장을 해뒀었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복구를 해줘야 될 테고, 이런 상태가 모두 다 끝나면,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를 다시 돌아왔고 포인터 역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리고 현재 상태를 모두 복구를 했을 때 비로소 다시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어셈블리어 표현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를 갖다가 정리를 했어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가비지 값으로 남겨져 있더라도 새로이 참조를 할 때 값을 새로 어사인 해준다는 교양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뭐 악성 해킹 공격이 들어온다던가 그럴 수 있을 경우에는 그렇죠. 네, 어셈블리 레벨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왼쪽은 콜이고요. 콜러가 프로시저 콜을 하려고 작성해서 콜 리가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여기는 리턴, 그러니까 모든 콜 리의 작업이 끝나고 나서 값이 저장되고 다시 콜러로 되돌아가기까지의 어셈블리고요. 실행되는 순서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택 포인터를 바꾸거나 이런 정도의 연산은 굳이 이 순서를 따라갈 필요 없이 뭐 컴파일러가 하기에 따라 달렸습니다. 이거는 컬링 컨벤션이라고 혹시 찾아보시면은 x86에 적용되는 규약만 해도 너무 가지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스택 포인터 같은 경우는 RSP에 저장되어 있는 그냥 일반적인 값이기 때문에 사칙 연산을 통해서 제어를 하면 됩니다.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야 할 때는 무브를 쓰셔도 되지만, 이건 예시로 적어놓은 거지만 뭐 거기에 그냥 직접 하거나 얼마든지 많은 방식으로 레지스터에 저장하실 수 있고요. 딜리트를 하셔야 될 때는 별도의 연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새로이 그 레지스터를 사용하려고 할 때 값을 어사인을 해주기만 하면 이전에 있던 값은 날아가니까요. 스택에 있는 값들을 조정을 하려면 푸시나 팝이 있겠지만, 날려버릴 때는 굳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스택에 있는 값들을 조정할 때는 푸시나 팝을 쓰실 수 있고, 푸시를 쓰실 때는 뭐 딱히 대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딜리트를 할 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스택 포인터를 올려버리면 그 안에 있던 갈비지 값을 굳이 취급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딜리트하는 작업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레지스터를 저장하고 뽑는 것 역시 매한가지고요. 프로그램 카운터를 조정하는 것을 각각 새로운 프로그램 카운터로 옮겨가는 것을 콜, 다시 되돌아가는 걸 리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 카운터로 옮기면서 동시에 이전에 있던 프로그램 카운터를 저장을 합니다. 리턴은 그거 거꾸로 뽑아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함수가 모두 실행된 이후에 리턴 밸류를 세트해 주는 걸 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프로시저 콜을 이제 이론적인 설명하는 건 다 마쳤고요. 이그젬플을 보여드리면 이게 약간 친숙한 예시일 수 있는데 페이지 1을 디스어셈블 해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스텝 포인터를 갖다 밑으로 자라게 한 다음에 모든 일을 시작을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아규먼트 안에 특정한 값을 넣고 함수를 부르고 콜러 입장에서는 여기 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그 리턴 밸류가 반드시 RAX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RAX에 대한 조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또 다른 함수에 대한 연산들을 하고 밑으로 자라있던 스택 포인터를 갖다 다시 위로 올린 다음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 입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요. 위가 콜리 초반 그리고 밑이 콜리 후반인데요. 초반에서는 여기 푸시를 갖다 3개 연속으로 한 다음에 그 역순으로 팝을 하는 수 있는데 이거는 콜 리세이브드 레지스터들이 스택 안에 저장됐다가 다시 복구가 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RDY와 RSI는 각각 아규먼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strings not equal 되기 전에 RDY와 RSI가 아규먼트를 저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딴 데로 대피시켜주는 과정이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함수로 호출을 하는데 이 함수가 몇 개의 아규먼트를 쓰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RDI와 RSI를 이 함수를 위해서 세팅을 해줘야 한다면은 원래 아규먼트에 있던 애들은 다른 곳으로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 함수가 실행된 이후에는 역시 RAX 혹은 EAX를 참고를 해서 연산을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RAX도 이 함수가 끝나기 전에 세팅을 해주고 리턴. 네, 프로시저 콜에 대한 내용은 이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스트럭처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어레이 부분에서 제일 헷갈릴 만한 부분을 가져왔어요.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인데요. 일단 네스티드랑 멀티 레벨을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먼저 네스티드 어레이는 그냥 고정된 크기를 가진 수들이 그 자리마다 빽빽히 들어차 있어서 몇 번지에 어느 행 어느 열에 있는 애가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친여근산을 통해서 주소를 계산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값을 읽고 싶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여기 기준점 A로부터 시작을 해서 큰 단위만큼 그 큰 묶음의 크기만큼 옮긴 다음에 J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작은 단위가 얼만큼 가는지를 또 계산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 값을 읽으면 되고요. 반면에 멀티레벨 어레이는 역시 오프셋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포인터의 크기만큼 몇 칸을 간 다음에 여기를 읽어야겠다 하면은 여기를 먼저 주소가 가리키고 있던 값을 읽고요. 그런 다음에 주소가 가리키는 값을 읽으면 또 다른 주소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소와 값이 딱히 구분되는 게 아니죠. 어떤 주소가 나오냐면 여기를 가르치는 주소가 나와요. 이 주소에 다시 사칙 연산을 해서 여기까지 데려다 놓은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걸 다시 읽으면 이 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세스를 하는 차이점이 있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고 대체로 메모리를 유동적으로 쓰는 데는 밑에 방법이 더 좋겠죠. 왜냐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열을 저장을 하고자 할 때 아무 주소나 쓸 수 있고 가령 두 행을 바꾼다라고 하면은 마치 링크드 리스트를 조작을 할 때처럼 행 자체를 갖다 이렇게 왔다 갔다 시켜줘야 되는 필요가 없고요. 얘 포인터 두 개를 서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스티드 어레이 같은 경우는 그게 힘든 대신에 어, 기준점을 알 때 바로 어떤 위치에 어떤 원소가 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 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포인터를 따로 저장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차지하는 공간이 조금 더 적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스트럭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얼라이먼트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일 텐데 이 중에서도 특히 왜 rule of thumb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최선의 방식이 항상 정해져 있죠. 이게 큰 원소부터 배열을 한다는 건 이게 왜 성립을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타입들이 1, 2, 4, 8 바이트를 먹죠. 근데 얘네들은 보시면은 작은 수가 반드시 큰 수를 나누어 떨어뜨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해 거듭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큰 수를 배열을 하고 나면 가령 크기가 8인 애들을 모두 배열을 하고 나면 이 주소가 처음에 무엇이었든 간에 8인 애들을 모두 배열을 하고 나면 8배수니까 이 뒤에 더 작은 애들이 뭐가 와도 이미 얼라인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빈틈없이 다시 작은 애들을 배열하기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룰 오브 썸브 그러니까 큰 거부터 저장을 하기 시작을 하시면 무조건 빈틈없이 모든 스트럭처를 배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스트럭처는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인스트럭션 셋은 교수님께서 인스트럭션마다 설명을 따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혹시 질문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티스 플라블럼이 있는데요. 왼쪽에 디서셈블된 코드를 보고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보시고 왼쪽에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한 5분 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푸신 것 같으니까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if문이 어디에 대응되는지를 차례차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전체 코드 중에서 if문, 그러니까 브랜치에 해당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점프문 뭐 있을 텐데 보시면 여기 하나가 있죠. 그럼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if문의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라 보실 수 있겠죠. 그럼 %RDI에 있는 것을 갖다 테스트 큐 하시는데 이거 수업에 몇 번 나왔었어요. 그 테스트 큐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하면은 end 오퍼레이션을 해서 플래그를 셋하고 여기에 J2를 하면은 0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ZF가 올라와 있는지만을 보는데 그러면은 결국 RDI에 있는 값이 0인지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RDI가 X가 들어있기 때문에 X가 0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 리턴되는 값은 L2를 따라가 보시면은 바로 팝한 뒤에 끝납니다. 여기서 팝을 하는 거는 컬리 세이브드 레지스터를 갖다가 리커버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바로 리턴되는 값은 여기 바로 위에 EX에 의해서 조정됐던 0입니다. 그래서 리턴 제로. unsigned long nx를 갖다가 다시 어사인을 하고 이 nx는 어떤 값이냐면 alpha의 argument로 들어갑니다. alpha이 여기서 콜이 될 때 여기 RDI에 들어간 값이 곧 nx겠죠. 그래서 RDI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shift right를 하고 이 shift right의 대상이 원래 RDI에 들어가 있던 값이기 때문에 x죠. 그래서 x에다가 shift right 2 이렇게 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는 4분의 x 이렇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리커시브 펑션 콜이 끝난 다음에 리턴되는 값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addQ에서 RBX에 들어있던 값을 RAX에 넣죠. 근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게 실행된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레이블을 건너서도 계속 실행이 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함수가 마무리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리턴되는 값은 여기서 RAX에 들어간 값이겠죠. 원래 RAX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었냐 하면은 이 콜의 결과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RV가 원래 RAX 들어가 있었는데 RBX에 있는 값을 추가를 했죠. RBX에 있는 값은 여기 RDI에서 RBX를 저장을 했다 이게 다기 때문에 그리고 알폰을 갖다 만약에 여기 콜을 했다고 해서 전후로 RBX가 변하지 않죠. 왜냐면은 RBX가 콜리 세이브가 잘 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RBX가 여기로 그대로 오고요. 여기에 있던 RBX는 RDI에서 왔으니까 X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X 더하기 알파의 결과 RV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가 의도하는 바는 값을 하나 주면은 4분의 1 해가면서 그 값을 계속 더해서 sum 0이 될 때까지 한 다음에 총 합한 값이 되겠네요. 네, practice problem 마지막 프로블럼입니다. 스트럭처 각각의 엘레멘트가 속한 위치와 토탈 사이즈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도 드릴게요.
네, 네, 그럼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A 보시면 int i 일단 가장 큰 베리어 타입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int가 제일 크기 때문에 4로 얼라인이 되겠고 각각 차지하는 크기를 적어보면 이렇게 4를 먼저 적은 다음에 카 C가 한 칸을 차지를 하지만 두 번째 인티저가 올 때 네 칸을 얼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세 칸이 중간에 비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인티저가 들어오고 다시 세 칸이 비어서 뭐 여기 끝까지를 갖다가 스트럭처의 크기로 치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여기까지 치면요 16 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2를 보시면 여전히 그 네 칸의 배수로 얼라인이 되고요. 4, 1, 1 이렇게 들어간 뒤에 두 번째 인티저가 올 때 다시 두 칸을 더 채워서 총 12칸이 됩니다. 12바이트. 그 다음에 P3인데요. P3는 그러니까 2바이트 간격으로 얼라인 되겠고 세 개가 먼저 들어갈 때 2 해서 총 6칸이 들어간 뒤에 카시가 얘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111 들어가면 총 9바이트가 됩니다. D의 경우는 이 문제가 사실 2판에서 나온 거라서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32빗 그 기준으로 셌는데요. 지금은 64빗 기준으로 문제를 풀게요. 그래서 이 포인터는 8바이트의 크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쇼트가의 기준으로 얼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포인터의 기준으로 얼라인 되고요. 그래서 먼저 2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8의 배수로 얼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칸이 두 칸이 더 비어 있고 그 다음에 8, 8, 8 세면은 32 이렇게 되고요. 2번이 조금 골 때릴 수가 있는데 먼저 P1은 16칸, P2는 12칸이 되죠. 그래서 P1 16칸 두 개 이렇게 붙여놓고 31이고요. 이제 P2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P2에 포인터가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역시 8바이트인데 8바이트가 얼라인 될 필요가 추가로 없죠. 왜냐면은 32바이트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붙여놓으면은 40바이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아. 어, 음, 일관성이 없긴 했는데요. C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P3를 갖다 연속해서 붙여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끝에 한 바이트를 더해서 총 10바이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그거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이 맨 뒤의 빈칸은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 경우에는 여기서도 세 칸이 딱히 더해지지 않고 13, 여기서도 9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스트럭처의 사이즈라고 하면은 맨 뒤 빈칸이 더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구분하셔서 생각하시는 게 질문하신 것처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이 모두 끝났고요. 레시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함수가 콜되기 위해서는 일단 프로그램 카운터를 바꿔서 새로운 그 인스트럭션 어드레스에서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걸 하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 카운터를 스택이든 어디에 넣어야겠죠. 네, 스택에 넣게 되는데요. 왜냐면은 만약에 한 개의 펑션만 새로 그 콜됐다가 다시 들어올 거라면은 리커저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몇 개가 새로이 콜될지 모르는 상황에선 끝없이 넣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스택에 넣는 거죠. 그래서 스택에다가 프로그램 카운터를 넣고 새로운 프로그램 카운터에 새로운 값을 집어넣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인스트럭션이 콜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네. 예, 예, 맞습니다. 아, 네, RSP도 내려옵니다. 기본적으로 푸시 플러스 PC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